안녕하세요, 군사돋보기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양상을 살펴보면 스타링크 인터넷 서비스나 바이락타르 TB2 드론을 비롯한 각종 드론이 활약하고 있어 과연 현대전의 형태가 이전의 전통적인 전쟁과는 달라도 너무 달라졌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 같은 최첨단 무기체계를 흔한 1인칭 FPS 게임들에서 자주 보셨을 텐데요. 저희 또한 이런 게임들을 좋아하는데 항상 근미래전을 배경으로 하는 이런 게임들에서는 사람을 대신해 적진으로 침투해 기습 공격을 퍼붓는 전투 로봇들이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제는 러시아가 이런 전투 로봇까지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시키려 하고 있는데요.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지만 러시아군은 이미 1930년대 원격 조종 전차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러시아의 군사 전문가 빅토르 무라우프스키 박사는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와 같은 격앙된 언급을 내놓았습니다. 흔히들 러시아가 로봇 공학에서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뒤처진다라는 오해들이 있지만 분명히 알아둬야 할 사실은 현재 세계 그 어느 나라의 군대도 러시아만큼 많은 로봇 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소련은 조종사 없는 무인 전투기를 개발했었고 나 역시 최근 신형 전차의 무인화 및 원격 제어 시스템 개발에 참여했다. 그의 경고를 보면 인간 오퍼레이터 없이도 전장에서 전천으로 활약할 수 있는 중소형 전투 로봇이 우크라이나군의 방어 진지를 기습할 경우 이런 위협을 무시할 수 없을 텐데요. 러시아 전투 로봇 군단이 실제로 우크라이나군에게 큰 위협이 될 수 있을까요?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러시아군의 공세가 주춤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군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10번 이상 계속해서 세베르스키 도네츠 강을 도하하려는 작전을 펼쳤습니다. 문제는 이미 이 같은 수법이 효과가 없고 러시아군의 피해만 누적시킨다는 사실이 뻔히 드러났는데도 전략에 큰 수정 없이 매번 같은 실수를 반복하며 어마무시한 대대전술단 병력을 잃었다는 것인데요. 어떤 진영이 점령하고 있는 지역이라 하더라도 전쟁에서는 누가 언제 어떻게 예상치 못한 상황을 겪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우크라이나군도 러시아군을 막기 위해 진지와 참호를 미친듯이 파고 그 안에서 대전차 미사일과 소총을 든 보병부대를 위주로 방어를 수행하고 전차 부대와 기계화 부대는 공세작전에 투입하는 것이 효율적인 병력 운용법으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이런 병력 운용법의 문제점은 참호를 파거나 방벽을 세우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체코에서 단 20분 만에 대전차 방벽을 만들 수 있는 3D 프린터의 최첨단 기술을 전쟁에 투입시키며 우크라이나 지원했었죠. 이처럼 현대 전장에서는 최첨단 기술의 도입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전의 전쟁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효율적인 작전 수행이 가능해졌습니다. 임무 수행에 있어 정보력과 기술력 그리고 그것들을 활용하는 유연한 대응과 수싸움이 너무나도 중요해졌다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던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의 고사련제 장비를 대폭 지원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자신들의 전력 공백을 서방계 무기로 탈바꿈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전쟁에서 크게 활약하고 있는 바이락타르 TB2와 같은 드론을 감명 깊게 본 것인지 폴란드에서 다목적 드론 글라디우스 무인항공기를 4억 5천만 달러, 하나로 5,753억 2,500만 원 상당의 규모로 구매 계약 완료하였다고 합니다. 글라디우스 무인항공기는 감시 정찰은 물론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배터리 모듈이 따로 구비되어 있는데요. 주간 및 열화상을 사용하여 이미지 등록을 가능하게 하는 광전자 헤드가 장착되어 있어 정찰 시 표적을 발견하게 되면 한국의 K9 차체와 영국의 AS-90 포신을 가진 폴란드의 크라프 자주포와 연계하여 더욱 스마트한 작전을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최첨단 무기를 활용하며 러시아군을 패퇴시키고 있는 것을 본 푸틴이 열받은 것일까요? 전쟁을 시작한 이후 러시아군의 병력 부족 문제는 물론 잇따른 항명 사태가 발생하는 등 군의 심각한 기강 문제에 부딪히자 러시아에서는 현재 전선 교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람이 아닌 전투 로봇을 동원할 수 있다는 정보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 5월 10일 영국 익스프레스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러시아의 군사 전문가 빅토르 무라우프스키 박사는 러시아가 1930년대부터 무인 공격 장비들을 개발하기 시작했고 세계 어느 나라보다 로봇이 많으며 푸틴의 무인 로봇 군단이 전선에 투입될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러시아 우란-9 추적형 무인 전투 지상 차량과 같은 무인 전투 로봇들이 작년 자파드 2021 훈련에서도 대거 등장했는데요. 우란-9 로봇 무장 차량은 이번 5월 9일 러시아의 전승절 기념 열병식에도 등장했습니다. 우란-9 로봇 무장 차량은 57mm 주포는 물론 최강의 전차 중 하나인 미국의 M1A2 에이브람스 전차마저 맞으면 박살나버리는 포넷 대전차 미사일 등의 무시무시한 무장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360도 전 방향에서 자동으로 표적을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어서 어찌 보면 부족한 승무원으로 운용되는 현재 러시아군의 전차들보다 더욱 위험한 존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러시아군의 인간 오퍼레이터는
안전한 후방에 머무르며 조종만 잘 해주면 되니 이들이 게릴라전에 투입된다면 이보다 무서운 존재도 없을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국방부 소속 제3중앙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우란 9은 2017년 시리아 내전 때 첫 성능 시험을 목적으로 운용되었지만 테스트 결과는 어이없는 결과를 낳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도대체 성능이 어땠길래 쓰레기 취급을 받은 것일까요? 시험 결과 우란 9은 전투 임무 수행 과정에서 불과 300m에서 500m 거리에 낮은 건물에서 통제 시설을 운용함에도 불구하고 17번의 단시간 통제 불능 상황이 발생한 데 이어 2번의 장시간 통제 불능 상황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운용하는 병력의 명령하에 움직여야 하는 무인 장비가 건물 사이사이에서 통신이 막혀 움직이지를 못한 것이었는데요. 미국은 하늘에 통신 중계기를 띄워 사용하거나 현재는 스타링크와 같은 민간 위성 시스템을 사용해서도 통신을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러시아는 그런 기술과 역량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낮은 험지에서의 구동 능력이 문제였는데요. 장갑차, 전차와 같은 궤도를 사용하는 이 우란 9은 기동 중 궤도가 빠져버리는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우란 9은 화력 스펙 대비 성능이 너무나도 떨어진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는데요. BMP-3 장갑차에도 무장으로 사용되는 30mm 2H-72 기관포가 사격 중 6번의 탄 걸림 현상이 발생하고 M1A2 전차도 한 방에 뚜껑을 딸 수 있다는 코넷 대전차 미사일 또한 8번이나 불량 사태가 나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열상 장비는 먹통이 되어버리는 상황이 2번이나 발생했는데요. 역시나 러시아의 무기 스펙 뻥튀기는 옛날부터 전통이었나 봅니다. 아무리 비싼 무기를 들고 있어도 격발도 안 되고 조준도 잘 안 되는 것이 우란 9의 속 터지는 스펙인 것입니다. 성능 시험 당시의 이야기라 현재는 조금 보완이 되었을 수도 있다고는 보는데 러시아는 자파드 2021에서 우란 9의 문제점들을 모두 해결했기 때문에 이를 실전에 배치해 사용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2017년 시리아 내전에서 기록된 우란 9의 수많은 문제점들은 그리 쉽게 고작 몇 년 정도의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군이 파괴된 러시아 전차들을 도로 가져가 파손된 부분을 수리하고 부품을 떼어내서 다른 전차에 갖다 붙여 멀쩡한 전차로 재탄생시키는 것을 볼 때 오히려 노획되어 러시아군을 공격하게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우란 9이 우크라이나 전장에 투입되었다가 통신이 먹통이 되면 우크라이나군은 이를 노획해 최강의 대전차 미사일 중 하나인 코넷 대전차 미사일 등을 떼어내 다시 러시아군의 전차들을 노릴 겁니다. 러시아 T-72 B3 전차는 물론 최강의 전차라는 T-90M 전차마저 실제로는 우크라이나 보병이 쏜 칼 구스타프 무반동포에 박살이 나고 있는데 아무리 봐도 방어력도 굉장히 약해 보이는 이런 무인 로봇을 전장에 보낸다면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지 결과는 뻔하겠죠. 이런 문제는 중국의 무기 체계를 볼 때도 느끼는 것이지만 숫자가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제대로 작동하는 게 없는데 현재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의 제공권을 장악하고 있어서 이 같은 전투 로봇을 은밀히 침투시킬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실상은 반대라서 러시아의 드론들도 제대로 된 정찰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의 통신은 물론 전투조차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러시아의 전투 로봇 군단이 투입되어 봐야 달라질 것은 없을 것 같네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세계 군사력 2위라는 러시아가 이런 치욕적인 전쟁을 3달이 다 되어가는 기간 동안 치르면서도 명예를 회복할 기회는 여전히 없어 보입니다. 오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굴욕적인 결과만 더 많이 맞이하고 있는데요. 러시아 이제는 계속해서 본인들의 군사력에 먹칠을 하는 행위를 이제는 좀 그만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도 의미 없는 러시아 야욕에 피해를 입은 모든 무고한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며 오늘 군사 돋보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